터키와 이집트는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의 생일을 앞두고 자살 폭탄 테러로 얼룩졌습니다. 축구 경기장과 주일 예배 도중에 폭탄 테러를 가해 6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란이 미국 보잉사와 민항기 8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 회사와 맺은 최대 규모이자 미국산 민항기를 처음 수입하는 계약입니다.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700여 명이 브라질을 떠나 이스라엘로 이주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45년 만에 최대치고 예년의 평균치보다 3배가량 많은 규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터키와 이집트는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의 생일을 앞두고 자살 폭탄 테러로 얼룩졌습니다. 축구 경기와 주일 예배 도중에 폭탄 테러를 가해 60명 넘게 숨졌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중심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11일을 희생자들을 위한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AFP 통신에 따르면 비날리 이일드름 터키 총리는 전국에 조기를 걸 것을 명령하고 하루 동안 애도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차량 폭탄 테러는 10일 오후 10시 30분쯤 보다폰 아레나 축구 경기장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보다폰 아레나 축구 경기장은 축구팀 베식타스의 홈구장으로 슈퍼리그 경기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이어 45초 뒤 경찰 다수가 모여있던 인근 마카공원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터키 내무부는 경찰 30명, 민간인 7명과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166명 중에 생명이 위독한 중상자가 다수여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배우로 지목된 쿠르드족 무장조직 TAK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전날 이스탄불 베식타스 축구장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의 배후가 자신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집트에서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집트 보건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이집트 테러로 인해 26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집트 테러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의 아바시아 지구에 위치한 세인트 마크 콥트 기독교 성당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은 세인트 마크 성당 인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테러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테러의 배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나이 반도에서 활동하며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테러를 일삼는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의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콥트교는 이슬람 순위파가 대다수인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 종파로 신도수는 이집트 전체 인구 9천만 명 중 약 10%를 차지합니다. 또 2011년 퇴진한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에서 심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인 모하메드 무르시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콥트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중부의 고대 유적 도시 팔미라를 두고 러시아 공군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과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 간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그 전날 팔미라 재탈환에 나섰던 IS 대원들이 시리아 정부군의 강력한 반격으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공격에 나서 도시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지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러시아 공군의 지속적인 공습에도 불구하고 IS 대원들이 팔미라 전체를 재탈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 소장 라미 압둘라흐만은 IS가 팔미라로 돌아왔으며 그들이 팔미라 전체와 공항, 유적지, 성체 등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미라 한 구역에선 시리아 정부군과 민병대 부대들이 IS군에 포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는 시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에 밀려 지난 3월 팔미라에서 퇴각한 지 9개월 만에 도시 재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한편 IS는 지난해 7월 팔미라를 점령한 뒤 고대 로마 조형물을 파괴하고 고고학자를 처형한 바 있습니다. 이란 국영항공사 이란항공의 파르하드 파르바레시 사장은 현재 시간 11일 미국 보잉사와 민항기 8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시 사장은 이날 보잉사와 계약 체결식에 참석해
80대 가운데 50대는 중단거리용 보잉 737 기종이고 나머지 30대는 장거리용인 보잉 777 기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항공은 이날 계약에 따라 향후 10년간 보잉사의 민항기 80대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계약 금액은 1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 5천억 원으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 회사와 맺은 최대 규모이자 미국산 민항기를 처음 수입하는 계약입니다. 아바스 아쿤디 이란 도로도시개발부 장관은 이날 이번 계약은 이란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의미가 있다며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항공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프랑스 에어버스와 최종 계약도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올해 1월 제재가 해제되자마자 에어버스와 민항기 118대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미국 상하원은 이란에 민항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이란 제재법 ISA의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안을 지난 1일 가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구매한 미국 로키드 마틴의 최신형 스텔스기 F-35 2대가 이스라엘 공군에 인도됐습니다. 미국 외에 실전 배치된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최신형 전투기 F-35A 2대가 현지 시간 12일 이스라엘 남부 네바틴 공군기지에 인도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지난해부터 F-35를 실전 배치 중이지만 실제 전투에서 기동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30억 달러의 국방 지원금을 받는 이스라엘은 F-35 50대를 주문했습니다. 애초 33대를 대당 평균 1억 1천만 달러에 살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17대를 추가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관계자는 AFP 통신에 F-35의 최첨단 기능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며 이를 숙지하려면 앞으로 수개월, 수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번에 인도받게 된 F-35 스텔스 전투기에 히브리어로 아디르, 즉 권능이라는 별칭을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기 집권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그를 우상화하는 일부 국민을 풍자하는 황금빛 동상이 텔아비브 중심가에 세워졌다가 곧 철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조각가 이타이 자라이트는 전날 밤 텔아비브 시청 근처 라빈 광장에 비비왕이라고 이름 붙인 4.5m 높이의 황금빛 조각상을 설치했습니다. 자라이트는 일부 이스라엘인들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로 숭배받는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며 왕의 광장에 비비왕이라고 불리는 네타냐후 조각상을 세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독재국가에서 주로 세워지는 황금빛 조각상을 이스라엘에도 세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텔아비브 시청은 자라이트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날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했고 조각상은 철거 시간이 가까워지자 한 시민에 의해 끌어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리 레게브 문화장관은 이스라엘은 가장 자유로운 민주국가의 하나라고 반박하며 이 조각상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증오를 표현한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인들이 황금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다 처벌받았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네타냐후에 대한 증오야말로 그들의 유일한 신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질에서 전국 혼란과 경제 위기, 치안 불안 등이 계속되면서 유대인들의 이주가 급증하고 있다고 브라질 일간지 폴라지 샹파울루가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주이시 에이전시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700여 명이 브라질을 떠나 이스라엘로 이주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45년 만에 최대치이고 예년의 평균치보다 3배가량 많은 규모입니다. 브라질에 거주하다가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은 2006년에서 2013년에 연평균 250명 정도였습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486명으로 늘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유대인의 이스라엘 이주를 돕는 헤비타우 플래그는 개인적, 종교적 이유 외에 정치 경제적 위기와 대도시 폭력,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유대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